안녕하세요. 오늘은 JSP 실전 통계 분석 시리즈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강의에서 다룰 예제 및 실습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리즈 강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재는 최근에 2022년 2월 3일 날짜로 출간된 JSP 실전 통계 분석 쉽게 배우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세 종류 5개의 파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인데 데이터 1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횡단적 연구에서 쓰고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데이터의 상징성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데이터 1의 그러한 내용보다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징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제 데이터 1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실수록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까를 자꾸 이렇게 연관 짓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1은 기본적으로 20개의 그러한 리커트 척도 설문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 내지는 7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5점 척도, 리커트의 5점 척도 20개 문항을 토대로 이 20개의 문항을 토대로 정의된 BF, BM, 해피니스, 피스라는 이런 4개의 변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Q1부터 Q2 죄송합니다. Q1부터 Q20까지는 리커트 5점 척도의 척도형 척도로서 연속형 변수로 간주할 수가 있겠고 BF는 Q1부터 Q5의 평균 점수로 구한 건강의 몸의 느낌이란 body feeling이라는 변수로 정의가 된 것이고요. BM은 Q6부터 Q10까지의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자기관리 바디 매니지먼트의 약자가 되겠죠. 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Q1부터 Q15까지의 평균을 토대로 해피니스 변수가 정의가 됐고 Q16부터 Q20까지의 변수를 토대로 피스, 평화라는 변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즉 BF는 점수가 높을수록 몸의 느낌이 건강하다. BM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한 자기관리를 잘한다. 해피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성향이 높다. 피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평화적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리커트 척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척도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그 척도 4종류를 상징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제에 따라서는 4종류의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의 설문조사 데이터에다가 개인의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젠더, 성별이라는 변수하고 EDU, 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여자가 0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 남자인 경우 1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EDU는 1, 2, 3, 4로 됐습니다. 1은 중졸 이하, 2는 고졸 또는 중퇴자, 3은 대졸 또는 중퇴자, 4는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1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주목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은 이 데이터1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데이터이구나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데이터 2인데 이것은 이제 실험 연구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처리 내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비동등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동등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근본적인 것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서로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의 에 대한 사전 검사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그 다음 특정한 처리 기간,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뭐 일반적으로 10주가 될 수도 있고 12주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일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이 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제 집단에는 이러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부여하지 않거나 그 당시 나와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부과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 실험 집단에는 연구자가 효과를 입증하고 싶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내지는 중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부과를 하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또 사후 검사를 하는 디자인이 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비동등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되겠습니다. 연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 사후 추후 검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연구 설계가 되겠죠. 예제 데이터 2는 이러한 데이터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란 변수에서는 1, 2, 3으로 되어 있어서 3이 통제 집단이고 2는 사구력 증진 프로그램이 부과가 된 집단을 나타내고 있고 1은 정서 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부과된 그러한 집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집단별로 연구 대상자인 이 연구에서는 이제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 유아들의 그러한 학생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집단에 각각 30명씩 할당이 된 그러한 9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부과되기 추후 데이터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ge라는 변수는 유아의 연령인 경우, 특히 5세, 6세, 7세인 경우 5, 6개월 차이도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연령을 여기서는 생후 몇 개월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age 그룹은 연령을 연령 66개월 이하인 집단하고 초과하는 집단을 토대로 연령 집단을 나타낸 그러한 명목형 변수, 덤미 변수입니다. 덤미 변수가 아니라 명목형 변수로 하이 또는 로우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미널 스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조절 능력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추후 점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MQ0, 사후는 MQ1, 추후는 MQ2로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인 경우는 BQ로 했는데 BQ0와 BQ1입니다. 그래서 BQ0는 사고력의 사전 점수, 프로그램이 부과가 되기 전의 그런 사전 점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BQ1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 측정을 한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을 아까 그룹에서는 실험 집단을 1, 2, 3으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반 선형 모형으로 분석을 할 경우 그룹 명목형으로 정의된 집단 변수보다는 이러한 덤미 변수 형태로 정의된 집단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G1, G2, G3라는 덤미 변수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G1은 실험 집단이 1일 경우 G1은 1을 갖고,
나머지 실험 집단 2나 통제 집단 경우에는 0을 갖는 그러한 더미 변수가 되겠습니다. G2, G3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험 연구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동등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실험을 부과를 하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추후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경우 이 데이터 2의 예를 토대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논문에서 쓰고자 하시는 그러한 데이터 셋하고 매핑을 시키셔서 연관을 지으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데이터는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인데 이것은 이제 이미 리커트 형태를 이용해서 평균 또는 총점으로 변수를 정의를 해서 그러한 변수의 종류가 6개의 종류가 6개가 아니라 5개의 종류가 있다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f L, Emotion Q, ORG E, Jobs, 그 다음 PRF, 업무 성과가 되겠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 정서지능,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업무 성과라는 변수를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해당되는 셀프 리더십이나 정서지능,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업무 성과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리지라는 변수는 명목형 변수로서 혼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자인 경우에는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기혼자일 경우에는 2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라는 변수는 직무 경력을 나타내는 순서형 변수인데 1, 2, 3, 4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력 연수에 따라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라는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marriage라는 명목형 변수를 더미 변수 형태로 결혼 상태에 따라서 MD1하고 MD2 그래서 결혼 상태가 미혼인 사람에 해당되는 더미 변수 그러니까 미혼일 경우 1을 갖고 기혼자일 경우는 0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MD2는 기혼일 경우 1을 갖고 미혼일 경우 0을 갖는 그러한 덤미 변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경력 이어가 직무경력 1, 2, 3, 4인데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한 덤미 변수 형태를 CYD 1, 2, 3, 4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데이터 완의 형태에서 즉 설문조사 연구에서도 많이 구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실험 연구 데이터에서도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실험 프로그램이 부과가 된 집단하고 부과되지 않은 집단의 정보가 요게 추가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데이터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설문조사 연구 내지는 실험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 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무엇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출력된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데이터 3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제가 쓴 이 교재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데이터 1과 데이터 2와 이 데이터 3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어떤 형태의 연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전에 있어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에 적합한 데이터의 종류와 그 데이터의 셋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사설과 분석 방법,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들을 접해 두시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논문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